나는 이제 살 수 없는 건가? 스페인의 한 여성. 이 여성의 두 눈이 요동칩니다. 한국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한 작고 다채로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제피라입니다. 그곳은 모든 골목마다 이야기가 숨어있고 모든 건물이 추억으로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예술, 음악, 웃음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 마을은 생동감 넘치는 축제들로 가득했고 기타 선율과 즐거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테라코타색 지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좁은 자갈길을 따라 흘러나왔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예술에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붓을 잡았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제 꿈을 현실로 불러내는 마법의 지팡이를 쥔 느낌이었습니다. 이웃의 오래된 돌담, 정원에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집 옆을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까지도 오랫동안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풀어내는 제 방식이었고 덕분에 제가 무언가 큰 것의 일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항상 밝고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은밀한 걱정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리 종종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 걱정 없이 뛰어노는 사이 저는 조용히 앉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분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기분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 몸이 조금 특별하다는 신호임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신장 문제의 병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늦은 오후빛이 부엌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어머니께서 다정한 눈빛으로 내 사랑 제피라. 때로는 우리 몸이 조금 아플 때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려. 넌 강한 아니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셨었는데 결국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 빈자리는 아직도 크게 남아있으니까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매 순간 마음속에 미소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종종 마을의 좁은 골목을 거니며 익숙한 얼굴들과 따뜻한 미소 속에서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시장은 제게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상쾌한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다정한 대화가 저희 마음을 다독여줬거든요. 학교 생활은 즐거움과 고난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즐겼고 특히 예술 수업에서는 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 애썼지만 제 몸이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언젠가 저도 친구들처럼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힘든 날에도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자라면서 제 몸의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가끔은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듣게 된 만성신장 질환이라는 말은 저에게 두려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이해하려 애썼지만 이런 현실에 저는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불안한 순간마다 저는 예술에서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붓을 들고 제 감정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작은 부엌,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맑고 푸른 하늘을 그렸습니다. 예술은 제게 말 대신 이야기를 전하는 비밀스런 언어가 되어 주었으며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예술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해주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용기를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제 몸은 연약했지만 제 영혼은 마을의 옛 성벽처럼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성장의 일부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늘 제가 용감하다고 칭찬해 주었고 긴 하루와 걱정으로 가득 찬 밤에도 그 말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작은 스페인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은 기쁨과 슬픔, 고난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삶이 제 캠퍼스 위의 색깔만큼 항상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아 제 가슴을 조금씩 차갑게 만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제 몸이 친구들처럼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학교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죠.
때때로 수업 중이나 즐거운 미술 시간에 제 몸이 갑자기 피곤함을 호소하는 듯 했어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방안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더 버티지 못했고 결국 바닥에 누워서 쉬었던 적도 있었어요.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저는 결국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한 가지 슬픈 건 긴 시간이 걸리는 투석 치료 때문에 친구들과 놀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투석 치료는 제 몸에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고통과 피로의 굴레에 갇힌 기분을 주었습니다. 기계 소리, 긴 대기 시간, 그리고 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끊임없는 상기들이 모두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죠. 집에서는 가족들이 저를 웃게 해주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필아, 아침이 어둡더라도 오늘은 또 다른 빛이 밝혀올 거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 집 밖 계단에 앉아 쨍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병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며 고통과 싸움이 너무 벅차서 걱정 없이 지낼 날이 다가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물감과 붓을 들고 자유로운 세상의 그림을 그렸죠. 무한한 햇살이 내리쬐는 밝은 들판, 함께 웃고 있는 다정한 얼굴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그리며 그 그림들이 마치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절망에 맞서는 작은 반항의 행위였습니다. 비록 예술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제 병의 현실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 방에서 부드러운 램프 불빛이 방안을 감싸고 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이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겠고 언제쯤 이 연약한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죠. 마치 제 몸이 제게서 벗어나 버린 채 절망과 피로의 안개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고 별들을 바라보며 늦은 밤까지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제 병 때문에 매일매일이 싸움이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 다가왔죠. 때로는 고요한 밤,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마치 제 꿈들이 손가락 사이로 흩어져 버리는 모래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은 부드러운 속삭임과 기계 소리의 낮은 윙윙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각자 자신만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때 처음으로 나 혼자만 아프고 힘든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각자 살기 위해 단단하게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이 작게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한적한 오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뒤 작은 정원에 제일 좋아하는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기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 소피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습니다. 소피아는 오랫동안 멀리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죠. 저는 항상 한국을 신비롭고 먼 곳, 낯선 풍습과 익숙하지 않은 소리로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제 일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았죠. 그러나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희망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 앉아서 눈빛을 반짝이며 제필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죠. 소피아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마치 가족처럼 모든 일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한 팀처럼 조직적으로 일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죠. 모든 환자분들이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따뜻하게 존중을 받으면 지내라는 말에 저는 밝은 색으로 꾸며진 긴 복도를 가진 병원, 부드러운 목소리와 환한 미소가 가득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최신식 기계를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차분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쩌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한국을 낯설고 먼 나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보살핌과 첨단 의료가 공존하는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특별한 치료센터를 방문한 경험도 말해줬어요. 그곳에서는 가장 어려운 환자들도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돌봐준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들은 제 절망 속의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저는 소피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석센터에서 보내던 긴 시간과 끊임없이 느껴지는 허약함을 생각하니 어쩌면 제 고단한 싸움을 멈출 수 있게 해줄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죠. 새로운 치료와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이란 게 생각지도 않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멀고 낯선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제가 필요한 도움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으로 다가왔거든요. 소피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제 안에는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희망 가득한 마음과 변화를 향한 열린 자세로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미래를 찾아 한국으로 다녀올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행을 마음먹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스페인을 떠나 한국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었고 부모님은 걱정을 하시면서도 한국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마르타도 저를 꽉 안아주며 제피라, 나도 함께 응원할게. 우리 한번 믿어보자.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자.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들의 응원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의 삶을 상기시키는 몇 가지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물감 상자, 그동안 그렸던 스케치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한 사진 몇 장을 소중하게 챙겼죠. 출발하는 날 저는 집 밖을 나서면서 평생 익숙했던 풍경, 소리, 냄새들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 이웃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제 발자국 소리까지도 마치 어린 시절의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가슴 아리면서도 떨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상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용감해지길 바라는 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조용한 버스 여행 후 저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건물 안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짐소리, 안내방송, 그리고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건네자 친절한 미소를 지으시는 직원분들이 제 복잡한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구름들이 거대한 손뭉치처럼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국에서의 희망을 상상했습니다. 현대적인 병원,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기회를 꿈꾸었습니다. 비행 중 저는 에드워드라는 미국인 따뜻한 분을 만났습니다. 에드워드께서는 제 옆에 앉아 이번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물으시며 자신의 여러 나라 여행 경험과 멋진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고 제 여정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불빛을 보며 곧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딜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이곳 한국에서 내 삶을 찾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한국 공항에 내려서는 순간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스페인의 풍경을 뒤로하고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땅으로 나갔습니다.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옳은 선택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더 용감해지고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한국의 병원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건물은 크고 밝았으며 바닥은 깨끗했고 보는 곳마다 친절한 얼굴들이 반겨주더군요. 긴 여정 끝에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씨도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걷고 있을 때 한 간호사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다정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긴 복도를 따라 안내해 주셨는데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와 그 공간이 한층 차분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후 저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 한 팀처럼 일하는 작은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장 문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려 했으며 귀 기울였습니다. 최신식 기계와 도구를 사용해 제 건강을 점검해 주시며 각 단계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감탄했습니다. 직원분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제 질문에도 참을성 있게 답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조용한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 옆에 앉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신장 문제는 제가 두려워했던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고 스페인에서 받았던 진단과는 달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치료 계획은 약물, 특별한 식단,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활용한 몇 차례의 치료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늘 새로웠습니다.
치료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들의 방식과 응원은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실 그 자체도 작은 세상 같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창밖의 나무들, 작은 정원이 보이며 매일 아침 그 풍경을 바라보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보이는 풍경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 키 큰 나무들, 밝게 핀 꽃들, 그리고 맑은 파란 하늘이 마치 모든 폭풍 후에도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저와 같은 싸움을 이어가는 다른 환자분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으셨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젊으셨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밝은 미소를 가진 한 어린 소년이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아플 때 그림 그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통해 어릴 적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병원 직원분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맛있는 음식, 음악, 그리고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고 한 간호사분께서는 여기에서는 모든 식사가 환자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치료뿐 아니라 지역 음식과 풍습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이며 저는 다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낮에는 좀 더 오래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신 간단한 운동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걸음마다 제 자신감이 자라났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침대에 누워 제 여정을 되돌아보며 스페인에서 보냈던 길고 힘든 날들과 이곳에서 경험한 다정하고 따뜻한 순간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치료의 장소를 넘어서 진정한 희망과 다정함이 있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마치 가족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이 병원에서 저는 치유란 단지 고장난 몸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정한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한국 병원의 수준 높은 의학 기술과 환자들을 위한 확실한 시스템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꾸준하고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으며 마음도 함께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일어나면 도시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리는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활기를 더합니다. 저는 도시가 현대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 사이로 꽃이 만발한 조용한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죠. 집 근처 거리를 걸으며 인도 틈새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이나 공원에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경쾌한 소리 같은 작은 디테일들에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동네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코너마다 새로운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재래시장을 발견했고 커피와 갓 구운 빵 향이 어우러지는 작은 카페들도 찾아냈습니다. 항상 제 피난처였던 예술은 이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구석에 작은 예술 작업실을 마련하고 매일 물감, 연필, 스케치북과 함께 앉아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풍경, 공원의 고요한 아름다움,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들을 그림으로 담으면서 붓지 한 번마다 걱정은 사라지고 희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예술은 새롭게 쌓아가는 삶을 축하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사회의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미술학원에 가입하여 새로운 기법들을 배우고 제 작품을 다른 분들과 나누었죠. 그 수업은 젊은 분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다양한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웃고 실수를 하며 서로 발전해 나가던 중 기분이 처질 때면 한 수업 친구가 어깨를 토닥이며 제필아,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의 예술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행복으로 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모두가 너무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웃분들과 친해져서 저를 저녁 식사나 차 한잔하러 초대해 주셨고 한국의 전통, 지역 축제, 그리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식사의 소소한 기쁨들에 대해 들으며 점점 이곳과 더 깊은 인연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지역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끼 식사를 만들 때마다 이 땅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은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단순한 한 그릇에도 정성과 전통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 소피아도 자주 만났는데요. 항상 격려와 흥미로운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스페인에서 보냈던 힘든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선물을 받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제 그림과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소피아는 제피라, 너는 정말 강인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미소 지으며 웃어주었어요. 그 말은 저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가에 앉아 제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곳도 찾았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물소리, 시원한 바람, 밤에 은은하게 빛나는 도시 불빛들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죠. 그곳에 앉아 스케치하거나 일기에 생각을 적으며 드디어 자유로워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스페인에서 겪었던 긴 병원 방문과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들이 주변의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지역 축제 기간에 강가를 따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웃으며 인생을 축하하듯 즐기더군요. 저도 그 에너지와 따뜻함에 함께하며 축제에 참여했고 마치 온 도시가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 기회를 축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두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매일이 배우고 성장하며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임을 알게 되었고 모든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소중하고 묵직한 디딤돌 같았어요. 오늘날 저는 감사와 희망으로 제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곳들을 탐험하며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제 안에 있음을 압니다. 제 여정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